한의사가 말하는 공진단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청년한의원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피로를 호소하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공진단 처방을 원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많이들 처방을 받아 가시는데요. 공진단, 왜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공진단이 피로 회복에 왜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진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황제의 명약, 신비의 명약, 최고의 보약 같이 상당히 과장된 수식어들은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왜 공진단이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글들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공진단이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공진단이 왜 다른 한약들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항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은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를 비롯한 여러 한약재로 구성된 한약입니다. 이 앞에 경옥고와 공진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꺼낼 거는 경옥고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경옥고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저희 협찬해 주신 CY제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진단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우선 한방재활의학회지에 실린 리뷰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기존에 발표된 공진단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것인데요. 몇 가지 사람에 대해서 투여하고 그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직례들과 세포와 실험동물, 실험 모델에 대해서 공진단을 투여하고 그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작용 기전을 규명한 기초연구에서는 주로 공진단이 항산화작용, 항우울, 항불안작용, 항염증작용, 심혈관 보호작용, 간 보호작용 등의 작용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사실 많은 한약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진단의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최근 몇몇 연구들을 보면 항스트레스 효과나 신경보호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고 소규모 연구에서는 공진단의 항피로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피로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실 피로의 주 원인의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혹은 이와 병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계의 항진,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로와 우울증은 질병 행동이라는 큰 관점에서 묶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는 약물들이 피로나 우울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공진단은 이런 한약의 보편적인 특성인 항염증, 항산화작용을 통해서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피로나 불안, 우울과 같은 여러 신경, 정신계의 질환들은 면역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추신경, 뇌에는 뇌혈관 장벽, 흔히 BBB라고 부르는 장벽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 눈, 망막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순환계와 망막을 격리하는 장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전신적인 순환계 말초로부터 이러한 보호되어서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부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능동적인 수송 그리고 다양한 전용 채널들을 통해서 뇌혈관 장벽은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 행동, 신경염증이라고 하는 현상들은 말초에서 증가한 전신을 순환하는 사이토카인들이 뇌혈관 장벽을 지나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이 뇌혈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 친밀결합 구조물들이 훼손되어서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 통과한 물질들도 PGP라고 하는 수송 단백질 등을 통해서 다시 뇌혈관 장벽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초 같은 한약에 포함된 글리시리진, 리코틴, 리코티게닌 같은 여러 성분들이 이 PGP 단백에 관여를 해서 약물의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초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11베타 HSD1이라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코티솔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리코틴이나 리코티게닌 같은 성분들이 뇌혈관 장벽에 대한 높은 투과도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서 신경염증을 개선하고 항스트레스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을 구성하는 다양한 양리 활성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뇌혈관 장벽 투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화학합성 양리 성분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높은 투과성은 한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신체 내 대사 물질과 화학적으로 높은 유사성, 구조적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추신경을 목적으로 고안된 약물들,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들 중에는 50% 이상의 높은 투과성을 보이는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한약의 투과성이 반드시 양약에 비해서 높다고만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한약의 여러 성분들은 주로 항산화, 항염증 작용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중추신경계에서도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질병 행동, 이와 관련된 피로,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한약을 통한 신경정신질환 치료에 사실은 큰 도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진단을 구성하는 주요 약재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듯 사양입니다. 한약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한약재에 포함된 양리 활성 성분을 통해서 의학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양의 주요 양리 성분은 무스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무스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밌게도 무스콘이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스콘을 복용 후 약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뇌혈관 장벽의 전체적인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무스콘과 같이 복용한 여러 한약 성분들의 양리 성분들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이 뇌로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가진 한약들에는 사약 외에도 빙편, 용내 같은 약재들도 있는데요. 빙편이나 용내 같은 약재들은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장관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사양의 무스콘은 임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에서도 크게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에는 페룰산이라고 하는 강한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있고, 산수유에도 로가닌을 비롯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항산화, 항염증 성분들이 있습니다. 사양의 무스콘 자체도 중추에서 강한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은 이러한 양리 활성 성분들을 복용하는 것이고, 특히 무스콘에 의해서 인체의 다른 부위보다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높임으로써 통상적으로
탕약을 먹을 때에 비해서 뇌로 이러한 다양한 양리 활성 성분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진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피로 효과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물을 중추내로 어떻게 전달시키는지가 약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공진단의 경우에는 이 무스콘이라는 성분을 사용해서 다양한 한약의 유익한 양리 성분들을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중추신경 내부로 진입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효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진단이 다른 약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건강하신 분들도 만성적인 피로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염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당수 노화 관련 증상들은 이러한 염증 수준, 면역계의 과학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기억력을 증진한다거나 피로를 개선한다거나 활력을 증진시켜준다거나 심지어는 생식 능력을 개선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임상적인 효과들이 기본적으로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약이 노화를 억제한다. 공진단이 항노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공진단은 단순히 건강 관리를 위한 보약이 아니라 신경질환을 가진 분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증가된 신경염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공진단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진통 효과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뇌졸중 환자들에서도 뇌내 염증 수준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들에게 공진단을 투여해보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이러한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공진단의 고유한 중추에서의 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진단이 가진 특성을 한약이 가진 보편적 특성인 항염증, 항산화 작용과 특히 사양이 가지고 있는 뇌혈관 장벽 투과성 증가의 기전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게 되면 더 이상 공진단을 신비의 명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공진단은 신비의 명약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르는 효과적인 항신경염증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이렇게 한약에 대해서 어려운, 잘 모호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공진단의 효과에 대해서도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저희 청연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진단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인 한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진료하고 있는 만큼 더 믿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영상 촬영을 위해서 공진단과 경옥고를 협찬해 주신 한의사를 위한 제약기업 주식회사 CY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진단의 효과를 알게 되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양이 있는지 없는지가 공진단 작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죠. 환자분들이 간혹 사양이 들어있지 않은 소위 목향 공진단과 사양 공진단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향에는 사양과 같은 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진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사양이 없는 목향 공진단 두 알을 먹기보다는 사양이 포함된 정품 공진단 하나를 먹을 겁니다. 공진단의 효과는 정성이나 감사 같은 어떤 피상적인 개념보다는 약물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청연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